여러분, 식사만 조심하면 건강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35년 넘게 진료실에서 이 말을 수백 번 들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식만 고집했던 분들도 몸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생활 습관이 병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를 방심하게 만들었음을 깨닫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달걀입니다. 자주 먹기 쉽고 영양이 풍부한 이 음식은 특히 중장년 이후 아침 식사의 동반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걀도 먹는 양과 조리법,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노인 영양학 전문가이자 실버케어 통합의학센터 원장인 김정희입니다. 지난 35년간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의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과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60세, 70세를 넘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간절히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초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한 끼가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 될지 해치는 길이 될지를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가장 작은 것, 달걀 하나부터 시작하여 건강을 돌보는 방식을 차근차근 바꿔 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계란을 먹을 때 노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실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바꿀지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건강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이 작은 실수가 어떻게 혈관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라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치던 시절을 지나온 몸에 하루에 여러 개의 달걀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오래된 다리에 대형 트럭 여러 대를 동시에 지나가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과는 소리 없이 진행되는 붕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강태식 선생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75세였던 그는 근력 유지를 위해 매일 아침 계란 3개를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많을수록 근육이 유지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았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그의 혈중 지질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간에는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했으며 혈압도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주요 원인은 매일 아침마다 과도하게 섭취한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몸은 수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와 같습니다. 간, 심장, 혈관 같은 내부 기관은 세월에 따라 이미 많이 닳고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2~3개의 달걀로 높은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공급하면 간은 이를 해독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해야 하고 혈관은 끈적끈적한 혈류 압력을 견뎌야 하며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돌리기 위해 더 힘껏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은 눈에 띄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게다가 한 끼 식사에서 달걀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 비타민, 지방을 처리할 수 없어 남은 영양소가 내장 지방이나 혈중, 자유지방산 형태로 축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달걀을 선물에 비유하자면 하루에 하나 정도만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욕심을 부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으면 그 선물은 곧 짐이 되어 버립니다. 노년층에게는 하루 한 개 정도의 달걀 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나누어 먹는 것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강 선생님도 섭취량을 하루 한 개로 줄인 후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간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고요.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되찾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많이 먹는 것보다 적절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고요? 대한민국 노인의 87%가 이 치명적인 조리법으로 계란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어릴 때부터 해온 이 익숙한 조리법이 여러분의 혈관을 매일 조금씩 좁히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계신다면 이 위험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조리 습관 중 하나는 달걀을 오래 삶거나 바삭하게 튀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관이 쉽고 속이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삶거나 튀기는 것은 달걀의 영양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간과 혈관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20년 넘게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노릇노릇하게, 때로는 거의 바삭해질 정도로 튀겨 드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속적인 고지혈증과 심혈관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달걀이 오랜 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노른자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이 건강한 벽돌이라면 옥시스테롤은 금이 간 벽돌과 같습니다. 이들은 본래의 기능을 잃을 뿐 아니라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결국 혈관 내에 플라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플라크는 언제든지 혈관을 막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랗게 바삭하게 튀긴 달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식용유가 고온에 가열되면 불포화 지방산이 변질되어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달걀이 조리 과정에서 이런 유해 물질을 흡수하면 이를 먹는 사람은 몸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다량 섭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 노화가 촉진되고 장기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삶은 달걀은 약 6분에서 7분 정도 삶아 부드러운 반숙 상태로 만들고 노른자가 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프라이는 약한 불에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얇게 둘러 연기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바삭하게 굳어질 때까지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 할머니도 조리법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계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몸을 돌보는 부드럽고 섬세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셨나요? 수십 년간 해왔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장수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실수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특정 질환이 있을 때 일반인과 동일하게 계란을 섭취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숨겨진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몸이 항상 잘 작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은 우리의 기대를 늘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친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음식들조차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몸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철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있었음에도 단백질은 몸에 좋으니까라며 매일 아침 계란을 드셨습니다.
결국 혈압이 더 악화되고 가슴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계란 노른자에 풍부한 콜레스테롤이 이미 약해진 혈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음식에서 오는 지방까지 합쳐지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하루 한 개의 달걀과 다른 음식까지 합쳐지면 간과 심장이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지방량을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 약해진 혈관이 끈적한 혈액을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손상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계란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간은 지방과 단백질을 처리하는 몸속의 공장입니다. 건강한 간은 이 과정을 부드럽게 소화하지만 염증성 간염, 지방간, 고지방 혈증 등으로 간 기능이 약해진 경우 달걀에 포함된 지방과 콜레스테롤조차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송미란 할머니는 지방간이 있었지만 계란을 매일 드시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지방간 진단을 받고도 매일 달걀을 먹다가 1년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간이 약해도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사실 간이 이미 손상된 경우에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 능력의 문제입니다. 간이 피로와 황달,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달걀 한 개조차 몸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상은 열이 나거나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소화기관은 일시적으로 기능을 줄입니다. 이때 고단백질 식품인 달걀을 먹으면 마치 전투 중에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고열이 있을 때 달걀을 먹으면 구토감, 오한, 불쾌감이 심해지고 해열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계란 섭취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노른자는 절반만 드시게 했더니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달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몸이 더 많은 이해와 섬세한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것뿐입니다. 언제 먹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에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안전하게 먹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란의 영양소를 더 잘 보존하겠다는 생각으로 덜 익혀 먹거나 위생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란을 다루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날달걀은 살모넬라 식중독 감염 위험이 존재합니다. 날달걀로 먹을 경우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장으로 들어가면 18시간에서 36시간 후 열, 폭통, 구토, 설사 등의 식중독과 장염을 일으킵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서 65도 정도에서는 약 20에서 30분, 75도 이상의 고온에서 1분만 가열하면 제거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반숙으로 먹거나 심지어 날달걀을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젊었을 때의 습관대로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섭취 방법이 노년기에는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영호 할아버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인터넷에서 날계란의 영양소가 가장 뛰어나다는 글을 읽고 매일 아침 날계란을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설사, 탈수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밝혀졌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 일반적인 식중독보다 증상이 더 심각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계란 껍데기의 관리입니다. 껍데기에는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묻은 살모넬라균이 손을 오염시키고
그 손으로 달걀 지단을 만지거나 다른 식재료를 조리할 경우 식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중심 온도가 75도 상태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 노른자와 흰자를 완전히 익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권고사항을 더욱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사건 이후로 계란을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시게 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멀쩡했던 습관이 나이 들어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익히지 않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음식의 안전한 조리와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익혀서 드시고 계란을 다룰 때는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계란 후에 마시는 이 특별한 음료 3가지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실은 식품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제 환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건강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달걀을 먹은 직후에 의도치 않게 몸에 부담을 주는 음료를 함께 마시곤 합니다.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 향긋한 녹차 한 잔, 고소한 두유 한 잔, 모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기와 조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타민도 챙기고 단백질도 챙기니 영양 만점이죠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설사로 고생하셨습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강한 구연산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을 먹은 직후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위속 단백질의 구연산이 작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분해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어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단순한 더부룩함이지만 심하면 설사나 위점막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녹차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해하지 않습니다. 노종훈 할아버지 사례처럼 녹차의 탄닌 성분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복합체를 형성하여 소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철분 흡수까지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식사하고 보약을 복용하는데도 빈혈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 일어설 때 휘청거림,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유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명숙 할머니는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다가 심한 복부 팽만감을 경험했습니다. 두유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지만 때를 잘못 맞추어 마시면 소화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달걀을 먹은 직후에 두유를 마시면 단백질 소화 과정이 지연되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느려지며 심하면 식사의 영양 흡수율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노년 환자들에게 습관을 바꾸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식후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녹차를 마시고 싶다면 식사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능하면 간식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는 주 식사가 끝난 후 간식 시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김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소화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 이런 조합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계란의 영양을 무효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때때로 우리의 직관과 반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해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걀 하나도 상황에 따라 귀중한 영양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약해진 소화기관을 무너뜨리는 돌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노년층 분들이 몸을 보양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계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수년 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 놀라운 건강 개선을 이루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78세 정동수 할아버지는 심각한 고지혈증과 당뇨로 고생하셨지만 계란 섭취 방법을 바꾸고 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작은 변화로 6개월 만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노년기를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병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그러나 35년 넘게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절망보다 작은 변화의 힘을 훨씬 더 많이 보아왔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식사, 적절한 시점에 습관을 조정하는 것,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 이런 작은 노력이 모여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수를 피하기 위한 간단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과도하게 많은 계란을 먹지 마세요. 노년기에는 하루 1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계란을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지 마세요. 6분에서 7분 정도 삶거나 약한 불에서 살짝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계란 섭취에 특별히 주의하세요.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계란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계란과 특정 음료를 동시에 섭취하지 마시고 시간 간격을 두세요. 저는 지금도 박씨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고혈압과 지방간을 함께 앓던 80세가 넘은 분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는 매일 달걀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사에 작은 실수가 가져오는 조용한 위험을 이해한 후 그는 불평도 좌절도 없이 조용히 습관을 바꿔 나갔습니다. 매주 달걀을 하나 줄이고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한 잔 추가하고 녹차는 오후 늦게로 미루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건강검진 결과는 마치 깜짝 선물처럼 환하게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기적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기회를 주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 달걀을 좀 더 현명하게 먹는 것, 식사 후 몸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건강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는 희생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욱 현명하고 섬세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침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음을 넘어 심장의 고요한 안도함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건강과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